안녕하세요. HL 쇼핑몰을 통해 두 번째 인생을 디자인하고 있는 하이리빙 천재 프론트 오너 조성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하이리빙의 만남이 저에게 아주 특별합니다. 저한테 어쩌면 마지막 세 번째 기회가 아니었나 생각하거든요. 저는 처음에 하이리빙 만났을 때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소름 끼치게 정말 확신을 갖게 됐고요. 한 달 반을 제가 미쳤었죠. 그 확신의 힘은 지금도 가슴이 떨립니다. 그래서 저한테 가져다 준 이 기회의 선물, 많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밥그릇 찾지 말고 콩그릇을 찾아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중동에는 기름이 많이 나기 때문에 부자나라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옛날에 낙타를 탔지만 아버지는 자동차를 타게 되고 나는 비행기를 타게 되고, 그런데 손자는 낙타를 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름이 고갈되면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회를 잘 잡아야 된다는 거죠. 돈이 흐르는 길목에 있어야지 경기나 유행이나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요, 내 이름 찾기입니다. 저는 정말 제 인생의 좌우명의 하이리빙을 만나기 전에는 남 눈에 띄지 않기, 있는 듯이 없는 듯이 살기, 너무나 많은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어서 나는 뭐든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컴퓨터를 못하는 사람을요, 컴맹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색깔을 구분 못하면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글자를 모르는 사람은 문맹이라고 하죠. 그리고 나를 모르는 사람은 자맹이에요. 바로 제가 자맹에 해당됐더라고요. 공통된 주문군이요, 뭐냐면 나는 누구이고 왜 살고 있고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 않고 방법만 찾고 있더라는 거죠. 제가 하이리빙 만나기 전에 정말 심각한 우울증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왜 그러냐면요, 조성욱 너는 어디로 가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면 눈물이 날 만큼 슬펐어요. 그리고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하이리빙을 해서 나를 찾았어요. 나다운 나, 먼저 해야 될 일, 누구인지, 정말 살고 싶은 삶, 자기답게 사는 삶. 현직 판사가 그 감옥에 들어간 죄수들을 보니까요, 두 가지 유형이 나온대요. 뭐냐면 첫 번째 유형은요, 분노한대요. 자기 잘못을 절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나가기만 해보라 하고 분노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철저하게 자기 반성하고 새로운 삶으로 변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감옥 아닌 감옥에 지금 살고 있거든요. 사회적 감옥, 경제적 감옥, 심리적인 감옥, 분노하고 미워하고 절망하고 부정적이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이 감옥에 어느 곳에 들어가 계신가요? 다산 정약용 선생 아시죠? 20년 동안 유배 생활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유배 생활하는 그 기간 동안에 500건의 책을 썼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딛고 일어서신 거죠. 과거를 화해하고 미래를 영접하고 나쁜 습관을 버리시고 한번 좋은 습관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지 않으실래요? 그래서 저는 이 자존감을 찾았어요. 다들 빈곤의 심리에서 살고 있거든요. 뭔가 부족하고 뭔가 조금 부족하든 많이 부족하든 다들 부족함을 느껴요. 그래서 목이 마릅니다. 자신감 찾기 해요. 나이 탓하지 마시고 이제 나이가 먹는다는 게 저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요. 나 자신을 찾게 되는 거죠. 어떻게 했더라면 이런 게 아니라 운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을 안 하면 멀미를 한다고 그래요. 인생을 살면서 내가 운전을 하고 다니면 너무나 좋겠죠. 주도권을 갖고 자존심 죽이고 자존감을 살리자는 거죠. 그럼 자존심이 뭐냐고요. 자존심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받고 싶은 마음이에요. 인정받고요. 우월감, 난 너보다 틀려, 열등감, 그리고 외면 당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시고 자신감은 자신을 보호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노예의식에 소치해요. 난가에 투쟁을 하고요. 패다 그런 정신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자존감이라는 건 뭐냐면 스스로 존경받고 싶고 존중하려는 마음, 굉장히 자긍심을 가지고 있고 자존심도 갖고 있고 그리고 내면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멘탈이 강합니다.
이 하이리빙 시스템은요, 한 달에 한 권이나 두 권 책을 이렇게 보내주는데 그 책을 읽으면요 정말 멘탈이 강해집니다. 항상 기대가 돼요. 다음 달에는 어떤 책이 나올까. 그리고 주인의식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하고 노력하게 되고 자신감에 투쟁을 하면서 나날이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이해수 씨가, 소설가 이해수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불행은 행복의 나무 밑에 들여져 있는 그 나무만한 크기의 그늘이다. 인간이 불행한 이유는 그 그늘까지도 나무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솔개가 40년을 살고 30년을 더 살 수가 있거든요. 근데 30년을 더 살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돼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요. 잎을 바위에다 쪼아서 새 부리가 나오게 하고요. 발톱도 마찬가지로 깨고 새 발톱이 나와야 되고 또 날개를 다 뽑아야 돼요. 새 날개가 나오게 하고 이렇게 했을 때 3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해요. 만약에 솔개같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해서 우리가 50년, 100년을 더 산다면 아마 안 산다고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이 말 못하는 이 짐승도 자기의 인생을 더 살기 위해서 이렇게 고통을 겪거든요. 중국에는 강이 많이 있지만 양쯔강하고 황하강을 소개하려고 해요. 양쯔강은 기후가 온난하고 땅이 굉장히 비옥합니다. 그런데 황하라는 강은요, 높은 산맥이 있고 너무 가혹한 환경이에요. 그런데 고대 중국 문명의 탄생은 다 황하강에서 비롯됐다는 거죠. 사자와 가젤은 날마다 달려요. 먹기 위해서, 먹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도 뛰고 있죠. 어디를 향해서 뛰고 있습니까? 도약하기 위해서 뛰고 있습니까? 아니면 먹고 살기 위해서 뛰고 있습니까? 아니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눈부신 삶을 위해서 뛰고 있습니까? 막다른 걸음은 절대 없어요. 길이 끝나는 곳이 새로운 길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자, 이제 한번 평생 직업을 한번 찾아볼까요? 준비하고 있으면 기회가 온대요. 성악가 신영록 씨 아시죠? 그분이 지금은 너무나 유명하지만 무명이라는 시절이 있었어요. 뉴욕에서 무명 시절 할 때 이 사람이 준비했던 게 있어요. 오페라의 전 악단을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어느 날 기회가 왔죠. 주인공이 빠진 거예요. 누군가는 해야 돼요. 갑자기 해야 되는데 당연히 신영록 씨가 그 일을 했죠. 너무너무 그 기회를 타서 어마어마하게 성공한 성악가가 됐죠. 우리가 5, 6도 얘기도 많이 하고요. 4, 5종, 38선, 이태백, 천백전 이런 거는 뭐예요? 바로 평생 직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직업을 찾으라는 거예요. 나이가 먹어가기 때문에 늙는 것이 아니라 열정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점점점 늙어가는 거거든요. 80세에도 청년이 있는가 하면 18세에도 노인이 있어요. 정신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꿈으로 밥을 짓고 밥으로 꿈을 키운대요. 제가 밥을 무지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는 꿈으로 밥을 지었어요. 유망 직업이 있어요. 또 유행하는 그런 직업도 있지만요. 내가 경제적 만족도 없고 정신적으로도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일이 과연 있을까요? 있습니다. 하이림입니다. 박지성이나 강수지의 발을 보면요. 정말 심각할 정도로 정말 휘어져 있거나 기형이 될 정도로 굉장히 고통스럽게 성공했다라는 그 발이 보입니다. 가슴이 시키는 일은요. 목숨을 걸어볼 정도로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내 인생은요. 내가 가져가는 거고요. 내 꿈도 마찬가지로 내가 가져가는 거고요. 꿈 같은 인생 정말 여러분들 같이 한번 해보시지 않을래요? 그래서 저는 이 하이리빙 사업을 통해서 천직이 바로 이거구나 하고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천직이 뭐냐면요. 좋아서 하는 일이에요. 좋아서. 너무 좋아요. 하이리빙 얘기만 하면요. 가슴이 뜁니다. 너무 행복해요. 정말 너무나 당당해집니다. 두 번째, 하고 싶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 자율적으로 하는 거죠. 누가 해라 마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능률이 얼마나 오르겠어요. 그리고 하면 할수록 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너무 이거 내가 하는 일 맞아 하고 정말 기뻐하는 일이죠. 세상에 기여하고 공헌하는 일이에요. 정말 사명감을 갖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고 아니면 세계적으로도 우리가 하이리빙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다 공헌하는 일이죠. 그래서 평생 직업을 갖게 되는 거죠. 이제 평생 직장이 아니라 평생 직업을 갖는 거죠. 그래서 공헌하고 기여하고 자발적으로 평생 지속하고 어떤
태어날 때부터 하늘이 내려준 직업이 아닌가. 내가 어쩌다 하이리빙을 만나서 내가 이런 보상을 누리고 사는가 하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전반을 목표를 갖고 살아갔다면 인생의 후반부는 한번 의미를 찾아가면서 살아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또 살면서 인생이 이왕이면 명품 인생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백화점에 명품관을 다닌다는 소리가 아니라요. 우리가 명품 인생이라는 것은요. 가장 나답게 사는 거예요. 제겔츠가 그랬거든요. 너 자신이 되라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목표가 있는 인생은요. 꿈으로 현재를 지나간대요. 그리고 굉장히 긍정적이죠. 진취적이죠. 적극적이죠. 그리고 굉장히 현재 집중해요. 몰입의 즐거움을 압니다. 오늘을 잡아라. 그리고 현재를 즐기래요. 바로 우리의 삶을 한번 특별하게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그리고 시간의 레버리지예요. 자기 경영은 곧 시간 경영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즐거운 삶, 나다운 삶, 긴급한 일일수록 중요한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일수록 긴급한 일은 없다고 해요. 바쁘게 살았는데 남는 것도 없고 나는 왜 이래 하고 푸념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긴급하지만 중요한 일을 해야 합니다. 성공한 시계는 거꾸로 간다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미래의 성공한 모습을 딱 그린 다음에요. 현재로 돌아와서 그걸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은 돈이에요. 그래서 시테크 이런 얘기 하죠. 이제 작심삼일 하지 마시고요. 정말 뭔가를 기회다 싶으면 잡았으면 끝까지 가시는 겁니다. 시간은 늘 현재를 지나간다고 해요. 그때 그거를 했어야 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하고 안 왔으면 좋았을 거 후회하는 과거가 아니라 일어나지 않는 일을 걱정하고 불안한 일을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이러지 마시고 현재에다 주어 보시고요.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하신다면 아마 내 삶이 정말 값지고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이딩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